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에 운전하다 차선이 안 보여서 불안했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보이지 않아서 비 오는 날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여름철 안전진단 기획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허술한 차선 관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캄캄한 밤, 도로에 그려진 차선이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야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나타납니다. 같은 구간을 낮에 차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희미하게 탈색되어버린 차선도 많고 페인트 칠이 거의 다 갈라져 떨어져 나간 차선도 있습니다. 야간에 눈에 띄기 위해서 끈 유리 함량도 새로 칠한 차선과 오래된 차선의 함량이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 났습니다. 지자체에 차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차선의 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성능 검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성능 검사를 하는 건 도로를 새로 만들 때뿐이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최소 기준값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 최소 기준값에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공단 준공에 대한 것만 하지 그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학연구원이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차선의 반사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건 10개월 이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도색 작업을 해야 하는 셈이지만 실상 보수 작업은 측정기도 없이 눈대중으로 그마저도 수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구간이 탈색이 많이 됐더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나요, 그러면? 아니요. 1년에 한 번요? 상당히 한 3, 4년? 지자체는 차선 도색에 편성된 예산이 매년 5억 원 안팎뿐이라며 여건상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은 잇따르는 야간 빗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선 도색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반사 성능 보증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써야 할 곳은 많고 그래서 늘 부족한 게 지자체의 예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인 만큼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철소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환경당국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고로 내부에 있던 잔존가스 등이 배출됐고 이 과정에서 유독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코크스 오븐가스 일부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오염물질 배출 사태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전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철소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넓은 분야라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좀 나온 건 없고요. 환경청은 또 배출가스의 성분도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코크스 오븐가스 일부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됐는데도 제철소는 방지 시설을 거친 것처럼 배출 성분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전문가와 함께 정전 원인 등을 조사 중이며 환경청이 요청한 내용도 충실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는 물론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유권에서 또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종류 또 그 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환경청은 관련 내용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제철소 측에 거듭 요구하는 한편 계속해서 자료 보완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도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가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도립미술관 관리 운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음 달부터 소장품 구입 추천위원회가 미술관에 전시될 미술품 구입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이달 정기 인사에서 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현재 미술관 TF팀을 미술관 개관 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장 등 추가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시 광양읍 구 광양역사 11,58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전라남도의 섬 재생 사업인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섬 관광객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던 지난 2014년 27만 명에 지나지 않던 섬 관광객이 섬별 여행 상품 개발과 섬에서 3일 살기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91만 2천 명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가고 싶은 섬 14곳을 선정해 이 가운데 기초시설을 갖춘 여수 낭도와 강진 가우도 등 8개 섬을 소개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말인데요. 더위도 식히고 문화예술도 향유할 수 있는 여수 도심에 떠오르는 명소를 소개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신도심 해변에서 운치 있는 도보다리를 걸어 5분. 기업의 사회환원 사업으로 조성돼 지난 4월 일반에 공개된 예술의 섬 장도입니다. 이제 곧 예술가들이 입주하게 될 창작 스튜디오를 지나 섬 정상으로 향하는 길. 해변에 조성된 정원들은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늑하고 정갈한 느낌을 줍니다. 구석구석에 설치된 독특한 조형물과 탁 트인 바다 전망대를 거치다 보면 왜 예술의 섬인지 자연스레 실감됩니다. 그냥 도시에서 전시관 갔을 때보다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와서 더 아직 되게 기대되고 설레고. 섬 기슭에 들어선 장도 전시관. 개관을 기념해서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아주 독특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음미할 수 있는 설치 미술들은 섬이라는 공간 속에 더욱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돌도 예술 작품이 됐듯이 저희도 어딘가에서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작품입니다. 예술의 섬은 여름철 해양 레저의 명소와 맞닿아 있어 더욱 이색적인 공간을 이룹니다. 섬을 나가면 곧바로 윈드서핑과 패들보트의 딩기 요트까지 좀처럼 접하기 힘든 바다 레저 종목들을 무료로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종목은 요소가 제일 많고요. 누구든지 접수만 하시면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 중입니다. 예. 약간 위험한 느낌이 들지만 그 물놀이 하면 엄청 시원하고 짜릿합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섬과 역동적인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공해수욕장의 조화. 입소문을 타고 찾는 발길이 늘면서 휴가철 핫플레이스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해경이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투기된 FRP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과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FRP 소재 선박의 현황을 파악해 단속하고 FRP 선박의 불법 폐기와 FRP 선박 건조 시 배출되는 비산 먼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FRP 소재는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센터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양시는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초남 산단 내에 300여 명 규모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해 시가지 밤샘 주차 방지와 운전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주차장과 함께 정비동과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목포 일대에서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왕자귀 나무입니다. 목포를 벗어나면 찾아보기 힘든 목포만의 나무라고 할 수 있어 이 나무를 활용한 가로수 조성 등 목포시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인근의 산에서 자라는 왕자귀나무입니다. 수령 43년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무 껍질은 거칠게 갈라지고 나뭇잎은 새 깃털 모양을 닮은 이 나무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입니다. 또한 특별 산림 보정이자 종자 반출 금지 식물로 지정돼 있지만 목포 인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목포 지역에는 왕자기 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이 나무가 살았을 경우에 한반도에서 아주 없어지는,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수도 목포 일대에서만 흔하게 볼 수 있는 목포시의 귀한 나무 자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관심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인데다 수영이 아름답고 하얀 꽃도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왕자기나무를 보호하고 활용하려는 목포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목포의 심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1호선 국도에 왕자기 나무를 심어놨을 때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은 아, 목포에 이런 특이한 나무가 있구나. 목포시가 한반도 최대 자생지인 왕자귀나무. 목포만의 식생 자원이 무관심 속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지역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최대 2.5배 인상됐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을 읍면동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면 현수막 2매당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수막 1매에 1,0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1장을 지급해 왔었으나 보상 액수도 늘리고 지급 방식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돗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과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적인 수돗물 사태에 따라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수돗물 불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 56.2km에 대한 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과 철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능형 물 관리 구축 사업인 스마트 워터시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에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어제 통역 서비스 기관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들의 언어 소통과 민원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관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통역 자원 봉사자들은 이주민 18명을 포함해 모두 260여 명으로 앞으로 300명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고 영어 어학 능력이 우수한 중학생 2학년 120명을 선발해 청소년 글로벌 체험 캠프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4주간 실시되며 집중어학 수업, 문화체험, 학교 정규 수업 참여, 홈스테이 등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항공료, 연수비 등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되고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푹푹 찌는 이 열기는 몰고 오지 않은 데다가 대기 상층으로는 찬 공기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5도로 비교적 선선함도 감돌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사이로 드는 볕이 기온만 조금 높여서 한낮에 2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늦은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잠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는 비가 시작돼 주말인 내일은 그 밖에 중부 지방에서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